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금융과 기술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뒷부분은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금융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와 또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저희가 좀 설명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부분인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도 크게는 몇 가지로 나뉘죠.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누군가의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핀테크란 말 이외에 그걸 또 말을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이 보이는 테크핀이란 말로 여러분들과 앞부분에서 강의를 이미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기초적인 기술들, 금융이 기술을 만나서 핀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테크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IT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모르고 그냥 이론적인 배경만 가지고나 아니면 또 어떤 정서적인 배경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쉽게 이해하는 부분은 그것도 가능한데요. IT나 새로운 기술들 또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들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기술을 좀 이해하고 그걸 되게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인 기술의 이해는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하고 그런 공부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시간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도 파트가 좀 나뉘어져 있죠. GAFA하고 BAT, 또 BE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들어봤는지 여러분들께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온 현실의 경쟁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려거든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자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파트인 가파, BAT를 들어봤는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나눌 얘기죠. 가파는 모르면 안 되는 상식이 되었다. 지금 이 제목을 보고서 가파가 뭔지 GAFA라고 읽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현장에서, 강의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생뚱맞게 들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그 다음에 가파하고 BAT가 진출한 금융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가파는 모르면 안 되는 상식이 되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진짜로 가파라고 이제 표현하는, 발음할 수 있죠. 가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일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업계 종사자가 아닐 경우가 많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라도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 본인이 금융업계에 일하고 계시거나 또는 금융업계에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용어를 처음 들었거나 뜻을 아예 모르시면 이건 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도 아니고요, 꽤 수년 전이었는데, 메이저 언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만들어진 이 기사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어요. 2020년 이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020년 전후할 때, 이건 지금 2022년 기사죠.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꽤 메이저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제가 아마 종이로 된 신문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거기에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경제면에 좀 제 관심이 좀 많아서 이런저런 뉴스하고 이런 걸 신문에서 읽다가 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기사 내용이 쭉 가다가 이제 인쇄된 글자죠. 거기에 갑자기 가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글이 나왔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금융 쪽에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라 사실 이 용어 자체를 강의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가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기사에서도 가파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가파라고 영어로 알파벳을 모아놓고 써놓고서
가파란 용어에 대한 뜻이 뭔지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축약된 용어가 들어가면 괄호를 열고 무슨 뜻인지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도 그 신문에는 가파의 뜻이 뭔지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제가 그때 좀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신문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지는 용어 하나를 이렇게 릴리즈할 때도 노출할 때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선의 용어가 아니면 반드시 설명을 주석을 답니다. 근데 이미 몇 년 전, 수년 전에 이미 그것이 안 해도 되는 용어처럼 인식이 되거나 특히 경제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서 본다라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되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는 공부를 하거나 강의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되어버렸나? 이제는 좀 비약을 좀 섞으면 이런 용어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벌써 열리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파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지금 보시면 이 어처구니 없게도 회사 이름 4개를 살짝 붙여놓은 이게 바로 가파입니다. 이 첫머리 글자들 딴 거죠. 구글과 애플과 페이스북과 아마존, 심지어는 페이스북은 그 사이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어쨌든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별로 어렵지 않고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건지 하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파 뜻이 이거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가파라는 4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들을 표현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의 이 기업들이 시작되었던 정체성에서 이 4개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굉장한 검색 서비스죠. 초기부터 검색 시장이 열릴 때부터 했던 검색 서비스, 그걸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두 번째, 애플은 초기에 컴퓨터 제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 직전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제조업체, 그리고 그 제조된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스토어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낸 회사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SNS죠. 그죠? SNS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이제 상품들을 다 다루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로 발전한 회사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회사들을 붙여놓고서 하나의 세트로 부르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진출하고 눈독을 들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금융인 겁니다. 파이낸스, 금융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하나의 예외 없이 금융 서비스에 아주 적극적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용어를 한번 더 배워볼까요? 가파하고 유사한 용어 중에 BAT라고도 표현되는데 배트라 있든 BAT라 있든 어차피 이거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에 저는 BAT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가끔씩 가파는 아는데 BAT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또 제가 만나봐요. 강의 현장 이런 데서. 어쨌든 기왕이면 가파 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BAT도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가파는 금융업계에 진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이 BAT는 그 가파하고 되게 비슷한데 중국에서 한정지어진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글로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회사긴 한데 중국을 기점으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인 거죠. 어떤 거냐면 이 회사들은 바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 들어본 듯한 회사로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이걸 지금 요 정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 회사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B가 바이두고 A가 알리바바고 T는 텐센트였죠. 일반적으로 이제 알리바바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장 이 세 개 중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알리바바예요. 마윈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 대중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는 아마존처럼 이커머스를 시작한, 이커머스 기반으로 시작한 그 쇼핑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인데, 최근에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마동석 씨가 막 모델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 전환돼 있고, 그런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인 거죠. 그 다음에 익숙한 회사가 바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를 제가 뭐 하는 회사냐고 강의 현장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게임 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텐센트가 게임을 시작한 건 그렇게, 텐센트 전체적인 그 기업 히스토리 보면 중반기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럼 중반기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놀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텐센트는 원래 시작은 뭐냐면 QQ 메신저라고 하는데, PC 기반에서 우리 옛날에 네이트온하고 똑같은, 네이트온을 사실 뺏겼다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QQ 메신저라고 하는 저 펭귄 보이죠? 펭귄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중국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사용하던 그런 메신저, PC 기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유명한 위챗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다 쓰는 위챗이죠.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카카오톡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훨씬 많죠. 사용자는 10배는 될 겁니다 아마. 자, 지금은 이 회사를 뭐라고 말하면 제일 좋으냐면, 제가 참고로 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 텐센트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하면, 텐센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카카오의 중국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중국의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텐센트의 정의가 거의 아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잘 모르는 분이 되게 많은 회사가 이 바이두인데, 바이두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안에서 구글보다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중국에는 구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왜 없냐면 중국 정부가 구글을 추방했거든요. 원래 구글 차이나로 들어왔었는데, 구글이 뭐 어쨌든 뭐 왜 쫓겨난지 법적인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뭐 좀 다른 정치가 좀 다른 나라라서 그런지 구글이 구글 차이나를 만들었다가 다 추방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키운 회사가 바로 바이두입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중국에서는 구글이 서비스되지 못하니까 그 시장을 대신 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세 회사를 묶어서 만든 이 이유도 가파하고 똑같습니다. 이 애들이 뭘 하느냐, 결국에는 금융을 한다는 거죠. 금융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대화를 하는 중에 가파라든지 BAT, BAT 뭐 이런 것들이 막 거론되는 일이 막 생기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개념과 이 뜻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사나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 전보다는 이걸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고 정확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상식으로 이해하실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가파하고 BAT가 진출했다는 그 금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까지 됐는지 한번 직접적인 얘기해 볼까요? 한번. 자, 가파와 BAT가 모두 금융업에 진출했다고 제가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들 기업들이 모두가 전 세계 기업 랭킹의 선두권에 있고 워낙 많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 담기에는 이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 특히 온라인 강의는 길면 지겹잖아요. 다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대략적인 상황 정도하고 키워드 정도만 제가 던져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또 찾아보면 되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초를 드리면 찾아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일단 우선은 가파 기업들을 머리 한번 굴려봅시다. 다 가파부터 얘기해 볼게요. 가파 기업들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어떻습니까? 같은 분야의 서비스로 이해되는 기업인가요? 그게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니죠. 구글은 검색 포털 서비스였고, 아까도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PC부터 아이폰까지 오면서 다양한 하드웨어의 제조업체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로 또 다 같이 진출을 했지만,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최고의 SNS 서비스 기업이고 뭐 지금 현재는 인스타까지 다 인수해가지고 전 세계 SNS에 그 선두를 달리는 서비스들을 큰 거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름까지 메타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존은 과거의 인터넷 서점 이미지를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서비스의 상황이고, 그러나 비즈니스의 중심뼈대와 성장 방향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진출 과정에, 금융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제법 차이가 많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구글은 처음에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서 시작한 지급 결제 사업을 구글페이로 완전히 본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하고 협력해가지고 당좌예금 서비스라는 것도 만들었었어요. 이게 꽤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 서비스도. 사실 구글의 금융업과 무관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자산은 뭐냐면 결국에는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들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만 해도 저도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것들 해보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제 주변에 이걸로 또 돈을 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활동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활동을 이렇게 해보시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뭐냐,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유튜브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은데 억 단위죠. 수십억 단위일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개인들에게 정산을 정확하게 해준 정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산 시스템이 대시보드 형태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IT를 해보시면. 어쨌든 이 정산 시스템이 바로 사실은 구글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찌 보면 파이낸셜 또는 핀테크의 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십억 사용자들의 행태에 따른 수익하고 비용을 정산하고 지급하고 그에 대한 관리 시스템까지 다 제공하는 구글의 글로벌 운영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이나 관련 서비스로 확장도 할 수 있는 저는 인프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구글에게 유튜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엄청난 게 많지만 구글은. 다음으로 애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애플의 금융 서비스를 상징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바로 애플페이죠. 애플페이는 고객의 충성도가, 애플은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애플은 사실은 저는 아이폰을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을 중지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폐쇄형이고 굉장히 독점적인 형태의 시장으로, 폐쇄형 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유가 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좀 불편하기 저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바일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폐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글로벌 사업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로 갈아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계속 쓰고 아이폰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고객 충성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고객 충성도가 워낙 대단한 애플의 결제 서비스에 대한 매력은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충성도가 뛰어난 만큼 사업성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금융업체에서도 서로 경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에 가장 민감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삼성페이였습니다. 기존의 국내의 모바일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삼성페이한테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은 엄청난 경쟁업체의 탄생이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경쟁 서비스가. 그래서 삼성페이가 원래 계획보다 훨씬 앞서서 갑자기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뒤로 예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페이를 삼성페이에 도입하는 문제를 바로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성이 온라인에서 다 머물러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용성이. 근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곳에 장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의 주 사용 지점은 어디냐면 오프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온라인 결제 수단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어부지를 얻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예측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실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네이버페이가 갑자기 삼성페이 연동되면서 사용성이 확 올라갔죠. 급등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제목이, 이 기사의 제목처럼 네이버페이가 애플페이 도입의 최대 수혜자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즈니스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핀테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애플의 고객들의 충성도가 이렇게 시장을 한번 확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이슈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정도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알아볼까요? 페이스북도 대출이나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죠. 근데 페이스북이 했던 어떤 금융 서비스 중에 가장 이슈가 크게 됐던 것은 역시 페이스북은 SNS 출신이라서 그런지 접근하는 방식도 좀 남달랐긴 합니다. 리브라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 또 만들어낸 화폐인 그런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등락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돈으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하고 이렇게 연동시켜 놓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리브라는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의 회원이겠지만 전 세계에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인구가 수십억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목표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리브라 시스템이 그런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블랙마켓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미국 정부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공서나겠죠.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표가 저커버그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분이 그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청문회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 리브라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드랍됐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발 비용에도 엄청나고 엄청난 마케팅비를 들였는데 없어진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메타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의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 시장을 1등을 먹겠다라는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하드웨어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큘러스도 이제는 페이스북인 메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라이즌이 뭐냐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완벽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D 월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들 몇 개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들은 현재 나의 실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에서의 금융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세상도 잘 살지만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월드에서 또 생활한다 그러면 거기서의 금융은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메타는 이 새로운 월드에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다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좀 지금 보시면 되게 그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죠. 호라이즌 월드가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나요? 2024년도쯤에 새롭게 발표된 애플의 뭐 비전 프로 뭐 이런 것들의 디바이스도 막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현실화되고 사람들이 아예 뭐 영화처럼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인간의 실제 삶을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그것과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사는 인간들이 인간의 삶이 새롭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확장된 세상에서의 금융 시스템은 메타가 노리고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존은 가파 중에서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데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지급결제, 대출, 보험, 신용카드, 블록체인까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서비스를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인 것들, 아마존 페이, 아마존 캐시, 아마존 랜딩 등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특히 아마존 페이 같은 이 세 개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마존 페이는 우리나라에
네이버 페이 생각하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이고 일종의 온라인 구매할 때 간편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일이 많게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살짝 헷갈리게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아마존 캐시는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 우리 흔히들 그런 사람들 씬파일러라고 하죠. 씬파일러, 파일이 짧다, 정보가 좀 적게 있다는 소리죠. 금융정보가 활동이 좀 적었다. 그런 고객들 혹은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안전결제를 수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마존 캐시고요. 아마존 렌딩이란 말이 대출한다, 돈 빌린다 이 말이죠. 그 말 그대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리볼빙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출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의 서비스에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이 아마존 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존 페이와 아마존 캐시는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품 결제 수단으로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렌딩이라는 것은 아마존 내의 판매자들, 그러니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금융 서비스를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커머스를 갖고 있는 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을, 일단 B2C 고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결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결제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페이먼트를 하는 데 대한 익숙함이 있어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 빌링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금이 필요한 판매 유통업자들이 항상 여기에 또 하나의 고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다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의 핵심 기능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은 금융을 굉장히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사실은 이 커머스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나마 가파의 금융 현황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의 BAT라고 말하는 회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 기업은 전부 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핀테크에서 가장 어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은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말하는 버추얼 뱅크 또는 디지털 뱅크를.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거기다가 또 뭘 갖고 있냐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이름으로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한국에도 사실 알리페이 이게 사용되는 데가 저 명동강 막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국인들한테 거의 현금 사용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보시면 현금 거의 안 써요. 신용카드도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가파보다 더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가파하고 BAT 두 가지 신조어에 담긴 기업들이 금융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알파벳이 막 추가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서비스 영역은 더 넓어지고 각 영역별로 깊이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점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강의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 공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왔던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1, 2년 지나면 또 확 바뀌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주기가 더더욱 짧아질 거라고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파하고 BAT는 이제는 실제로 새로운 신조어 만들기 나름이죠. 간달프라고, 이 간달프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 이름인데 그 이름을 살짝 재미나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구글, 애플, 넷플릭스, 여기 넷플릭스라는 것도 붙고 DBS 뱅크라고 또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링크드인도 붙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신조어를, 왜? 더 많은 회사들이 막 이렇게 또 이 영역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BAT에다가 H를 하나 더 붙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H는 뭔지 제가 딱 말씀을 강의상에 시간에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의 듣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H는 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본 이 두 용어, 두 신조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기업들, 이 용어들이 어떻게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될지 우리가 한번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예상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간 지금 공부한 거를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제는 뭐 메타라고도 하죠. 아마존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면서 이들 모두가 금융업 진출에 많은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BAT라고 불리는 중국의 3대 플랫폼 기업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웠어요. 이들은 은행부터 디지털 결제 사업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크핀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들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